meal은 아침, 점심, 저녁처럼 한 끼 식사를 말해요. I had a nice meal at the restaurant. 나는 식당에서 멋진 식사를 했어요. 여기서는 한 번의 식사를 의미하죠. 반면에 food는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켜요. Mom bought some food at the supermarket. 엄마가 슈퍼마켓에서 음식을 좀 사왔어요. 이 문장은 먹을 수 있는 여러 식품을 샀다는 걸 말해요. 정리하면 meal은 한 번의 식사, food는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suitcase와 luggage는 여행할 때 자주 쓰는 단어예요. suitcase는 여행 가방 한 개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I bought a new suitcase for my trip. 여행을 위해 새 여행 가방을 샀어요. 이렇게 하나의 가방을 이야기할 때 써요. luggage는 가방, 백팩, 짐가방 등 모든 짐을 포함한 수하물 전체를 말해요. Please check your luggage at the airport. 공항에서 수하물을 체크인 해주세요. 이처럼 전체 짐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는 luggage를 써요. 쉽게 생각하면 suitcase는 가방 하나, luggage는 우리가 들고 가는 모든 짐이라고 기억하세요. medicine과 drug 모두 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다르게 사용해요. medicine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처방받는 치료용 약을 의미해요. Please take this medicine after meals. 이 약은 식후에 복용해 주세요. 이처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을 말할 때 쓰죠. 반면에 drug, 의미가 더 넓어요. 치료용 약물도 될 수 있고 불법적인 마약류도 의미할 수 있어요. Some people use illegal drugs. 일부 사람들은 불법 약물을 사용해요. 이런 문장에서는 불법 약물을 의미하죠. 그래서 약을 말할 때는 주로 medicine을 쓰는 게 더 안전해요. ticket은 영화나 버스처럼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표를 말해요. I bought a movie ticket for tonight. 오늘 밤 영화표를 샀어요. 이 표는 그 영화 한 번 볼 때만 쓸 수 있죠. pass는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에요. I have a monthly bus pass. 나는 월간 버스 이용권이 있어요. 한 달 동안 버스를 계속 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ticket은 한 번만 쓸 수 있는 표. pass는 여러 번 쓸 수 있는 이용권이에요. job과 work는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요. job은 직장이나 직업을 말해요. I found a new job at the hospital. 나는 병원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이처럼 고용된 직장을 의미하죠. work는 해야 할 일이나 업무 자체를 말해요. I have a lot of work to do today. 나는 오늘 할 일이 많아요. 이 문장은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job은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하는 일을, work는 내가 해야 하는 일 자체를 가리켜요. house와 home은 둘 다 집이라는 뜻이지만 의미가 조금 달라요. 건물로서의 집을 말해요. They built a new house last year. 그들은 작년에 새 집을 지었어요. 이 문장에서는 실제 건물을 지었다는 뜻이에요. home은 우리가 살면서 정이 들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공간을 의미해요. I feel happy when I come back home. 집으로 돌아올 때 행복해요. 이 문장처럼 home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따뜻한 느낌의 보금자리를 말할 때 써요. 쉽게 말하면 house는 겉으로 보이는 집, home은 마음이 담긴 우리 집이에요. trip과 travel은 모두 여행을 의미하지만 기간에 따라 달리 써요. trip은 짧은 여행이나 외출을 말해요. We took a short trip to the beach. 우리는 해변으로 잠깐 다녀왔어요. 이처럼 하루나 이틀 정도의 짧은 외출에 trip을 써요. 반면 travel은 긴 여행을 뜻해요. I want to travel around Europe next year. 나는 내년에 유럽을 여행하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거나 오래 걸리는 여행은 travel을 사용해요. 쉽게 말하면 trip은 소풍이나 당일치기 여행, travel은 긴 휴가나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test와 examination은 둘 다 시험을 의미하지만 약간 다르게 쓰여요. test는 수업 시간에 보는 간단하고 짧은 시험을 말해요. We have a short test in English class today. 오늘 영어 수업에서 짧은 시험을 봐요. 이처럼 평소 수업 중에 보는 퀴즈나 작은 시험을 말할 때 쓰죠. 반면에 examination은 좀 더 공식적이고 중요한 시험을 가리켜요. The final examination will be next week. 기말고사가 다음 주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처럼 큰 시험을 말할 때 사용해요. 쉽게 말하면 test는 작은 시험, examination은 큰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way와 road은 둘 다 길을 의미하지만 사용하는 상황이 달라요. way는 방향이나 방법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길이에요.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library? 도서관 가는 길을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목적지까지 가는 방향이나 경로를 물을 때 써요. 반면 road는 우리가 실제로 걷거나 차를 타고 다니는 도로를 말해요. This road leads to the hospital. 이 도로는 병원으로 이어져요. 이처럼 road는 눈에 보이는 실제 도로나 길을 가리킬 때 사용해요. 쉽게 말하면 way는 어떻게 가는지를 설명할 때 road는 실제 도로나 길을 말할 때 써요. view는 멀리서 보이는 전체적인 풍경이나 경치를 말해요. The view from the mountain is beautiful. 산에서 보이는 경치가 아름다워요. 이렇게 멀리 보이는 전망을 표현할 때 쓰죠. 반면에 see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장면이나 상황을 말해요. I saw a funny scene at the park. 공원에서 재미있는 장면을 봤어요. 이건 바로 앞에서 벌어진 특정한 상황을 설명할 때 써요. 정리하면 view는 멀리서 보는 전체 경치, see는 눈앞의 특정 장면이에요. country와 nation은 모두 나라를 뜻하지만 쓰이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country는 우리가 사는 지역이나 땅이라는 느낌이 강하고 시골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Korea is a beautiful country.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예요. 이 문장에서는 살고 있는 장소로서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nation은 좀 더 공식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로 쓰여요. Korea is a strong nation in technology. 한국은 기술이 강한 나라예요. 이처럼 나라의 힘이나 특징을 강조할 때는 nation을 더 자주 써요. 간단히 말하면 country는 실제 장소 느낌의 나라, nation은 공식적이고 국민 중심의 나라예요. trouble과 problem 모두 어려운 상황을 말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 써요. trouble은 걱정이나 불편을 주는 상황을 말해요. I have trouble sleeping at night. 나는 밤에 잠드는 게 어려워요. 이처럼 불편하거나 힘든 상황을 표현할 때 써요. problem은 해결이 필요한 구체적인 문제를 말해요. We need to solve this math problem. 우리는 이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해요. 이렇게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로 써요. 쉽게 말하면 trouble은 마음이 불편하거나 걱정되는 상황, problem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예요. injury와 wound는 둘 다 다친 것을 말하지만 의미가 조금 달라요. injury는 다친 상태 전반을 말해요. He got a serious injury from the car accident. 그는 자동차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이처럼 사고나 운동 등으로 다친 상태를 나타내죠. 반면 wound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인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상처를 말해요. The doctor cleaned his wound carefully. 의사가 그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소독했어요.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 상처를 wound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injury는 전반적인 부상 상태, wound는 피부에 난 상처예요. rule과 law 모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요. rule은 학교나 집과 같은 작은 범위에서 정한 규칙이에요. Students must follow school rules. 학생들은 학교 규칙을 지켜야 해요.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기, 교복 입기 같은 것들이죠. 반면에 law는 나라에서 정한 법률을 의미해요. Everyone should obey the law. 모든 사람은 법을 지켜야 해요. 신호등 지키기,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같은 법들이 있죠. 즉, rule은 작은 단위의 규칙, law는 나라에서 정한 더 큰 범위의 법이에요. chance와 opportunity 모두 기회를 의미하지만 사용되는 상황이 달라요. chance는 우연히 생긴 기회나 가능성을 말해요. I met my best friend by chance at the mall. 나는 우연히 쇼핑몰에서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이처럼 계획하지 않은 상황에서 chance를 써요. 반면 opportunity는 의도적으로 주어진 좋은 기회예요. The company gave me a great opportunity to work abroad. 회사가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줬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준 기회를 말할 때는 opportunity를 사용해요. 간단히 말해, chance는 우연한 기회, opportunity는 의도적으로 주어진 기회예요. 아이디어와 opinion 모두 생각을 의미하지만 사용하는 상황이 달라요. 아이디어는 새롭게 떠오른 생각이나 제안을 말할 때 써요. I have a good idea for the party. 나는 파티에 대한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새로운 제안이나 계획을 떠올렸다는 뜻이에요. 반면 opinion은 어떤 것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말할 때 사용해요. What's your opinion about this movie? 이 영화에 대한 내 의견은 어때? 이건 영화를 본 후의 생각이나 평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리하면 아이디어는 새로운 제안이나 계획, opinion은 이미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이에요. homework와 assignment는 모두 과제를 의미하지만 사용하는 상황이 달라요. homework는 매일 집에서 하는 일반적인 학교 숙제를 말해요. I do my homework every evening after dinner. 나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숙제를 해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학습을 의미하죠. assignment는 선생님이 특별히 지정해서 내주시는 과제예요. The teacher gave us a writing assignment. 선생님이 우리에게 글쓰기 과제를 주셨어요. 이건 특정 목적을 가진 과제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homework는 일상적인 숙제, assignment는 특별히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shoes와 sneakers는 모두 신발을 의미하지만 포함하는 범위가 달라요. shoes는 모든 종류의 신발을 통틀어서 말할 때 사용해요. I need new shoes for work. 직장에 신을 새 신발이 필요해요.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신발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죠. 반면에 sneakers는 운동화만을 의미해요. He wears his sneakers to the gym. 그는 체육관에 운동화를 신고 가요. 이처럼 운동이나 편안한 활동을 할 때 신는 신발을 말할 때는 sneakers를 써요. 정리하면 shoes는 구두, 샌들, 운동화 등 모든 신발을 포함하는 말이고 sneakers는 운동화라는 특정 종류의 신발만을 가리켜요. danger와 risk 모두 위험을 의미하지만 사용하는 상황이 달라요. danger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실제 위험을 말해요. There is a danger of fire in this building. 이 건물에는 화재 위험이 있어요. 이처럼 당장 피해야 할 실제 위험 상황에서 쓰죠. risk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을 말해요. Smoking increases the risk of cancer. 흡연은 암 발생 위험을 높여요. 이렇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이야기할 때 사용해요. 쉽게 말하면 danger는 지금 피하세요 라는 느낌이고 risk는 조심하세요. 나중에 위험할 수 있어요 라는 느낌이에요. athlete와 player는 둘 다 선수를 의미하지만 사용하는 상황이 달라요. athlete는 달리기, 수영같이 몸의 힘과 체력이 중요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She is an Olympic athlete. 그녀는 올림픽 운동선수예요. 이렇게 신체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써요. 반면 플레이어는 어떤 게임이나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He is a chess player. 그는 체스 선수예요. 이처럼 플레이어는 축구 선수와 같은 운동선수 외에도 체스나 컴퓨터 게임처럼
몸을 많이 쓰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해요. 쉽게 말하면 athlete는 몸의 능력이 중요할 때, player는 게임이나 경기 참가자를 말할 때 써요. referee와 umpire는 둘 다 스포츠 심판을 의미하지만 사용되는 종목이 달라요. referee는 축구나 농구처럼 선수들과 함께 경기장을 뛰어다니며 판정하는 심판이에요. The referee showed a red card to the player. 심판이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보여줬어요. 반면 umpire는 야구나 테니스처럼 정해진 자리에서 경기를 판정하는 심판을 말해요. The umpire called it a strike. 심판이 스트라이크를 선언했어요. 쉽게 말하면 referee는 움직이면서 보는 심판, umpire는 한 자리에서 보는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plate와 dish는 식사와 관련된 단어예요. plate는 음식을 담는 평평한 접시를 의미해요. Put your plate in the sink after eating. 식사 후 접시를 싱크대에 놓으세요. 이건 실제 접시를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dish는 요리된 음식을 뜻해요. This dish is my favorite Korean food. 이 요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식이에요. 또 다른 뜻은 그릇들, 즉 접시, 그릇, 컵 다 합쳐서 말할 때 쓰여요. 정리하면 plate는 항상 접시만 의미하고 dish는 요리나 그릇 둘 다를 의미할 수 있어요. road와 street 모두 길을 의미하지만 크기와 용도가 달라요. road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큰 길이에요. This road leads to the airport. 이 길은 공항으로 이어져요. 이처럼 road는 먼 곳으로 이어지는 큰 도로를 말하죠. 반면 street는 동네 안에 작은 길이에요. There are many shops on this street. 이 거리에는 상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street는 주택가나 상가가 있는 동네 안에 길을 말할 때 써요. 쉽게 생각하면 road는 자동차가 빠르게 달리는 큰 길, street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며 쇼핑도 하는 동네 길이에요. cost와 price는 둘 다 돈과 관련된 말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cost는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해요. The production cost of this phone is $200. 이 휴대폰의 생산 비용은 $200예요. 반면에 price는 실제로 물건을 살 때 지불하는 가격이에요. The price of this book is $10. 이 책의 가격은 $10예요. 정리하면 cost는 만드는 비용, price는 파는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 휴대폰을 만드는데 $200가 들었다면 그게 cost고 실제로 $300에 판다면 그게 price예요. cup은 보통 손잡이가 있는 잔을 말해요. I drink hot coffee in a cup every morning. 나는 매일 아침 잔에 뜨거운 커피를 마셔요. 보통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 손잡이가 있는 컵을 사용하죠. 요즘은 종이컵처럼 손잡이 없는 것도 커피라고 부르기도 해요. glass은 유리로 만든 손잡이 없는 잔이에요. Please pour some water in this glass. 이 유리잔에 물을 좀 따라주세요. 주스나 물처럼 차가운 음료를 마실 때 주로 glass를 사용해요. 참고로 물 한 잔을 꼭 a glass of water라고만 하지 않아요. a cup of hot water처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해요. say와 tell은 둘 다 말하다는 뜻이지만 사용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요. say는 무엇을 말했는지가 중요할 때 사용해요. She said hello to me. 그녀가 내게 안녕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say는 hello라는 말을 했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요. 사람을 언급할 때는 전치사 to를 사용해요. 반면 tell은 누구에게 말했는지가 중요할 때 사용해요. Can you tell me your name? 내 이름을 말해줄 수 있니? 여기서 tell은 누구에게 말하는지가 중요해요. tell 뒤에 먼저 사람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덧붙여요. 간단히 기억하자면 say는 말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tell은 말한 사람에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speak와 talk는 둘 다 말하다라는 뜻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써요. speak는 어떤 언어 능력을 말하거나 공식적으로 말할 때 사용해요. He speaks English very well. 그는 영어를 아주 잘해요. 이건 영어 실력을 말할 때죠. talk는 친구나 가족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 써요. I want to talk with my friend. 나는 친구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때는 talk를 쓰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speak는 연설이나 발표처럼 좀 더 격식 있게, talk는 수다 떨 때처럼 편하게 쓴다고 기억하세요. hear와 listen는 모두 소리를 들을 때 쓰는 말이지만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hear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걸 말해요. I can hear birds singing outside. 밖에서 새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귀에 들어오는 소리예요. 반면에 listen은 의도적으로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Please listen to your teacher carefully.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이건 집중해서 듣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hear는 그냥 들리는 것, listen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take와 bring은 둘 다 물건을 이동하는 뜻이지만 방향이 달라요. take는 말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Can you take this book to school? 이 책을 학교에 가져갈 수 있니? 이렇게 책을 현재 위치에서 학교로 옮기는 거죠. 반면에 bring은 말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Please bring your laptop to the meeting. 회의에 노트북을 가져와 주세요. 이 경우는 회의 장소로 노트북을 가져오라는 의미예요. 쉽게 생각하면 take는 여기서 저기로, bring은 저기서 여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go와 come은 이동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방향이 정반대예요. go는 현재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 써요. I'll go to the store to buy some milk. 나는 우유를 사러 가게에 갈 거예요. 이처럼 지금 있는 곳에서 멀어질 때 go를 사용해요. 반대로 come은 현재 위치로 올 때 써요. Please come to my house for dinner. 저녁 먹으러 우리 집에 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까워질 때는 come을 써요. 쉽게 생각하면 go는 멀어지다, come은 가까워지다로 기억하면 돼요. stop은 일시적으로 멈추는 행동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Please stop talking in class. 수업 시간에 대화를 멈추세요. 지금 당장 말하는 행동을 중단하라는 의미예요. 반면에 quit은 활동이나 상태를 완전히 그만두는 것을 의미해요. I want to quit my part-time job. 나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어요. 더 이상 그 일을 계속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요. stop은 일시적인 중단으로 나중에 다시 재개할 수 있지만 quit은 영구적으로 그 활동을 종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ride는 자전거, 오토바이, 말을 타는 것과 놀이기구나 차량의 승객이 되는 것을 말해요. 나는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요. 이건 사람이 직접 균형을 잡고 타고 가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drive는 자동차나 버스를 직접 운전하는 걸 말해요. I drive my car to work. 나는 차를 운전해서 직장에 가요. ride는 올라타서 승객이 되는 것. drive는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몰고 가는 거예요. look은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보려고 할 때 써요. Look to your left. 왼쪽을 봐. 특히 look은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 어디를 보는지를 말해줘요. 반면에 see는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걸 표현할 때 써요. I can see the mountains from my window. 내 창문에서 산이 보여요. 이렇게 see는 특별한 노력 없이도 보이는 상황을 말할 때 쓰고 목적어를 바로 쓸 수 있어요. look은 의도적인 행동, see는 자연스러운 감각,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Look at은 어떤 곳을 잠깐 보거나 쳐다보는 걸 말해요. Look at that beautiful rainbow. 저 예쁜 무지개를 봐.
이렇게 의도적으로 잠시 보는 상황에서 써요. watch는 시간을 두고 주의 깊게 계속 보는 걸 의미해요. Watch the traffic before you cross. 길 건너기 전에 차들을 잘 살펴봐. 또한 watch는 영화나 TV, 운동 경기처럼 오랫동안 감상하는 경우에도 사용해요. Look at는 잠깐 보기, watch는 계속 보기예요. draw는 주로 연필이나 펜으로 선을 그리는 걸 말해요. My little sister likes to draw with colored pencils. 내 여동생은 색연필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반면에 paint는 붓이나 물감으로 색을 칠하는 거예요. I paint with watercolors in my art class. 나는 미술 시간에 수채화로 그림을 그려요. draw는 연필이나 펜을 사용해 선을 그릴 때, paint는 물감이나 페인트로 색칠할 때 사용해요. change는 한쪽이 다른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I need to change my shirt because it's dirty. 이건 더러운 셔츠를 깨끗한 셔츠로 바꿔 입는다는 뜻이죠. exchange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맞바꾸는 거예요. Can I exchange this shirt for a different size? 이 셔츠를 다른 사이즈로 교환할 수 있을까요? 이건 가게에서 내가 가진 셔츠를 주고 다른 사이즈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change는 한쪽만 바뀌고 exchange는 서로 주고받으며 교환하는 거예요. know는 단순히 아는 것을 말해요. I know her phone number. 나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아요. 전화번호처럼 단순한 정보를 아는 것이죠. 하지만 understand는 어떤 것의 원리나 내용을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I understand how this game works. 나는 이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해요. 게임의 규칙이나 방법을 완전히 파악했다는 의미예요. know는 정보를 아는 것, understand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borrow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리는 거예요. Can I borrow your pen? 내 펜 좀 빌려줄래?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고 싶을 때 쓰죠. 반면에 lend는 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I lend Tom my bike every weekend. 나는 매주 주말마다 톰에게 내 자전거를 빌려줘요. 이처럼 빌려주는 입장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쉽게 기억하려면 borrow는 받는 것, lend는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arrive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 써요. The train arrived at the station on time. 기차가 역에 정시에 도착했어요. 여기서는 기차가 역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반면에 reach는 손을 뻗어서 무언가에 닿을 때 사용해요. I can't reach the book on the top shelf. 난 제일 위 선반에 있는 책에 손이 안 닿아요. 이건 책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arrive는 장소에 도착할 때, reach는 무언가를 잡거나 닿으려고 할 때 써요. find는 의도적으로 찾아서 발견할 때 써요. I can't find my phone. 내 휴대폰을 못 찾겠어요. 잃어버린 휴대폰을 일부러 찾아다닌 거죠. 반면에 discover는 우연히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사용해요. Kids discover the world through play.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세상을 발견해요. 아이들이 놀면서 세상을 알게 된다는 거죠. find는 찾으려고 노력해서 발견한 것. discover는 우연히 마주친 새로운 발견이에요. believe는 어떤 사실이나 생각이 맞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I believe that he will come back soon. 나는 그가 곧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이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이나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표현할 때 사용해요. trust는 어떤 대상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을 표현해요. You can trust your best friend. 너는 가장 친한 친구를 믿을 수 있어. 즉, believe는 사실이나 주장에 대한 생각의 믿음, trust는 사람이나 관계에 대한 마음의 신뢰를 표현할 때 사용해요. start는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할 때 사용해요. Let's start the game now. 이제 게임을 시작하자. 이렇게 당장 무언가를 활동적으로 시작하는 행동을 나타내죠. 반면 begin은 과정이나 상태의 시작을 나타낼 때 더 적합해요. The leaves begin to change color in fall.
가을에 나뭇잎들이 색을 바꾸기 시작한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해요. begin은 start보다 더 격식적이고 점진적인 시작을 나타내며 공식 행사나 문어체에서 자주 사용해요. finish는 어떤 일을 완료하는 것을 말해요. I need to finish my homework before dinner. 저녁 먹기 전에 숙제를 끝내야 해요. 이렇게 숙제나 일처럼 무언가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써요. end는 시간이나 상황 자체가 끝나는 것을 말해요. The movie will end at 9 p.m. 영화는 밤 9시에 끝날 거예요. 이처럼 영화 시간이나 수업 시간처럼 시간이나 상황이 끝날 때 end를 사용해요. finish, 내가 무언가를 끝내는 것. end는 저절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raise는 무언가를 들어 올리는 행동이에요. Mom raised her hand to answer the question. 엄마가 질문에 답하려고 손을 들었어요. 여기서는 엄마가 자신의 손을 올렸죠. 반면에 rise는 스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The birds rise into the sky. 새들이 하늘로 날아올라요. 새들이 스스로 올라가는 거죠. raise는 타동사로 다른 물체나 대상을 올리는 행동을 의미하고 rise는 자동사로 무언가가 스스로 올라가는 행동을 의미해요. expect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I expect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 것 같아요.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생각이나 예측을 표현해요. 반면 wait는 실제로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행동이에요. Please wait here for a moment.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이건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나 사람을 기다리라는 뜻이죠. expect는 정신적인 기대나 예상을 의미하고 wait는 실제 행동으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해요. win은 대회나 경기에서 상이나 메달 같은 것을 얻는 행동이에요. I want to win a prize in the contest. 나는 대회에서 상을 받기를 원해요. 여기서는 상이라는 결과물을 얻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반면에 beat는 특정 상대방을 이기는 것을 말해요. I want to beat him in the contest. 나는 그를 대회에서 이기고 싶어요. 여기서는 그라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중요해요. win의 목적어는 보통 상이나 대회이고 beat의 목적어는 보통 사람이나 팀이에요. lay는 무언가를 눕히거나 놓을 때 쓰는 단어예요. Please lay the baby on the bed. 아기를 침대에 눕혀주세요. 이처럼 다른 물건이나 사람을 평평하게 놓는 행동을 할 때 lay를 써요. 반면 lie는 스스로 눕는 걸 말해요. I want to lie down for a while. 나는 잠시 누워있고 싶어요. 이렇게 자신이 누워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는 lie를 사용해요. lay는 타동사로 다른 것을 눕히는 것이고 lie는 자동사로 스스로 누워있는 것을 의미해요. remember는 스스로 무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I remember my first day at school. 첫 등교 날을 기억한다는 말이죠. 이처럼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정보를 떠올리는 행동이에요. 반면에 remind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Can you remind me about the meeting tomorrow? 내일 회의에 대해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표현이에요. remember는 내가 직접 기억하는 행동이고 remind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기억을 돕는 행동이에요. make는 무언가를 만들다는 뜻으로 음식을 준비할 때도 쓸 수 있어요. I will make a sandwich for lunch. 나는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만들 거예요. 이처럼 열을 가하지 않고도 간단히 음식을 만들 때 make를 사용해요. 반면에 cook은 일반적으로 열을 가해 음식을 요리할 때 써요. My mom cooks dinner every day. 우리 엄마는 매일 저녁을 요리하세요. 이처럼 cook은 불이나 오븐 등을 사용해 음식을 익히는 과정에 사용해요. 즉, make는 무엇이든 만들 때, cook은 음식을 요리할 때 쓴다고 기억하세요. look for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말해요.
I'm looking for my keys. 나는 내 열쇠를 찾고 있어요. 이건 지금 열쇠를 찾아다니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find는 찾으려던 것을 실제로 발견했을 때 써요. If you find your phone, call me. 휴대폰을 찾으면 나한테 전화해. 이건 휴대폰을 실제로 발견했을 때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Look for는 찾는 중, find는 찾았다는 거예요. in은 공간 안에 있을 때 사용해요. I live in Seoul.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 안에 산다는 뜻이죠. 또한 in a room, in a box, in a car처럼 둘러싸인 공간 안에 있을 때 사용해요. at은 특정한 지점을 가리킬 때 써요. Let's meet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요. 여기서는 만나는 지점이라는 의미로 at을 써요. 또한 at the table, at the airport, at the door처럼 행동이 일어나는 지점을 강조할 때 사용해요. 참고로 at school은 학교에 있는 상황을 말하고 in school은 재학 중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in은 공간 안, at은 지점이에요. between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대상 사이를 말할 때 써요. The store is between the bank and the post office. 그 가게는 은행과 우체국 사이에 있어요. 두 대상을 A and B 구조로 연결할 때 between을 써요. 반면에 among은 셋 이상의 것들 사이에서 쓰는 전치사예요. The red ball is among many toys. 빨간 공은 많은 장난감들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셋 이상의 물건이나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among을 사용해요. 둘 사이면 between, 여러 사람 사이면 among이에요. near는 가까운 곳이나 근처를 말할 때 사용해요. There is a park near my house. 우리 집 근처에 공원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장소 주변에 위치할 때 near를 써요. 반면에 next to는 바로 옆이라는 뜻이에요. The bookstore is next to the coffee shop. 서점은 커피숍 바로 옆에 있어요. 즉, near는 가까이에 있지만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next to는 두 대상이 바로 붙어 있는 경우에 사용해요. above는 기준이나 평균보다 높을 때 사용해요. He scored above average. 그는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반면에 정확한 숫자, 양, 퍼센트 등을 넘을 때 over가 사용돼요. Children over 12 must buy an adult ticket. 12살 초과 아동, 즉 13살부터 어른 요금을 내야 해요. 요약하면 above는 상대적인 높이나 수준, over는 수치나 양의 초과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돼요. 위치를 나타낼 때도 차이가 있어요. above는 구름보다 높이 있는 비행기처럼 수직으로 위에 있지만 닿지 않을 때, over는 다리를 건너거나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처럼 무언가를 가로지르는 동작을 표현할 때 사용해요. below는 수치나 기준보다 낮을 때 사용해요. The temperature is below zero today.는 기온이 0도보다 낮다는 뜻이에요. 보통 온도, 점수, 해수면 등 수치와 함께 쓰여요. 반면 under는 나이나 한도 미만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Children under 12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12세 미만 어린이는 반드시 성인과 동반해야 해요. 이때 12세는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위치를 나타낼 때 구름 아래에 있는 무지개처럼 기준보다 아래에 있지만 닿지 않는 경우, under는 탁자 및 고양이처럼 무언가 바로 아래에 있거나 덮여 있을 때 써요. to는 목적지나 종착점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I need to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가야 해요. 이 문장에서 to는 학교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해요. 반면에 toward은 도착보다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에 초점을 맞춰요. The bus is moving toward train station. 버스가 정류장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toward는 기차역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는 의미로 도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즉, to는 목적지의 도달함을 나타내고 toward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나타내요. into는 무언가가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나타내요. The cat jumped into the box. 고양이가 상자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여기서는 고양이가 상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동작이 있죠. 반면에 in은 이미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해요. The cat is sleeping in the box. 고양이가 상자 안에서 자고 있어요. 이 경우는 고양이가 이미 상자 안에 있는 상태예요. into는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in은 이미 안에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해요. onto는 무언가가 위로 올라가는 동작을 나타내요. The cat jumped onto the table. 고양이가 식탁 위로 뛰어 올랐어요. 이건 고양이가 바닥에서 식탁으로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on는 이미 위에 있는 상태를 말해요. The cat is on the table. 고양이가 테이블 위에 있어요. 고양이가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죠. onto는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 on는 위에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해요. out of는 무언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움직임을 표현할 때 써요. The cat jumped out of the box. 고양이가 상자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상자 안에 있던 고양이가 나오는 동작을 표현한 거예요. from은 어떤 것의 출발점이나 시작점을 나타내요. I got a letter from my friend. 나는 친구한테서 편지를 받았어요. 여기서는 편지가 친구에게서 출발해서 나에게 왔다는 의미예요. out of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동작을, from은 어떤 것이 시작된 지점을 말할 때 사용해요. through는 건물, 숲, 터널처럼 안을 통과해서 지나갈 때 써요. They walked through the forest. 그들은 숲속을 걸었어요. 나무들 사이를 지나갈 때 쓰는 표현이에요. 반면에 across는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동작을 나타내요. We walked across the street. 우리는 길을 건넜어요. 이렇게 평평한 길이나 공간을 횡단할 때 사용해요. through는 내부를 통과하는 경우, across는 평평한 공간이나 길을 가로지를 때 쓴다고 기억하면 돼요. throughout은 어떤 공간이나 시간 전체에 걸쳐 고르게 퍼진 상태를 말해요. The balloons are scattered throughout the room. 풍선들이 방 전체에 흩어져 있어요. 반면 along은 길이나 강처럼 길게 뻗은 선을 따라 있는 상태예요. Shops are along the street. 가게들이 길을 따라 늘어서 있어요. 선을 따라 일렬로 나열된 느낌이에요. throughout은 전체에 널리 퍼져 있는 경우, along은 강이나 길처럼 선을 따라 쭉 배열된 경우에 사용해요. by는 정해진 시간이나 기한을 나타내요. Please finish your homework by 6 p.m. 6시 전이나 정확히 6시까지 숙제를 끝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until은 어떤 상태나 행동이 계속되는 시간을 나타내요. The store is open until 10 p.m. 가게는 밤 10시까지 계속 열려 있다는 의미예요. by는 마감 시간이나 약속된 시간까지 어떤 일을 끝내야 할 때 사용하고 until은 어떤 상태나 행동이 그 시간까지 계속될 때 사용해요. from은 단순히 어떤 일이 시작된 시점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I lived in Seoul from January to March. 나는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에 살았어요. 지금은 살지 않아요. 반면에 I have lived in Seoul since January.
나는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울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since는 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된 상황을 강조하며 주로 완료형 시제와 함께 사용해요. from은 시작 시점만 알려주고 since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됨을 뜻해요. before는 어떤 시점이나 사건보다 이전을 말할 때 써요. I saw him before lunch. 점심 전에 그를 봤다는 뜻이죠. 한편 ago는 지금을 기준으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말할 때 사용해요. I met him 2 days ago. 지금으로부터 이틀 전에 그를 만났다는 의미예요. 즉, before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ago는 기준점이 항상 현재라는 차이가 있어요. 참고로 before는 전치사, 부사, 접속사로 쓰이고 ago는 부사로서 시간 표현 뒤에 위치해요. for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이야기할 때 써요. I have studied English for 5 years. 나는 5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 왔어요.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몇 시간, 며칠처럼 시간의 길이를 말할 때 for를 사용해요. 반면에 during은 어떤 일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을 말할 때 써요. Please be quiet during the movie. 영화 상영 중에는 조용히 해주세요. 이처럼 수업 시간, 점심시간, 회의 중과 같이 어떤 일이 진행되는 동안을 나타낼 때는 during을 사용해요. made of와 made from은 둘 다 무엇으로 만들어진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쓰임이 조금 달라요. This table is made of wood. 이 탁자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여기서는 탁자에서 나무 재질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made of를 써요. 반면 cheese is made from milk.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져요. 치즈에서는 우유의 원래 모습이 보이지 않죠. 재료가 가공되어 다른 형태로 변했기 때문에 made from을 사용해요. 즉, 재료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면 made of, 치즈, 와인, 종이처럼 재료가 가공, 변형되어 원래의 모습이 사라졌다면 made from을 사용해요. in bed는 보통 잠자리에 든 상태를 뜻하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She is sleeping in bed with warm blankets. 그녀는 따뜻한 이불을 덮고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이처럼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전관사 the 없이 in bed를 써요. 특정 침대나 이불 속에 있는 상태를 강조할 때 in the bed를 사용하기도 해요. 반면 on the bed는 침대 표면 위를 가리켜요. The cat is lying on the bed. 고양이가 침대 위에 누워 있어요. 정리하면 잠자리에 든 상태는 in bed, 침대 표면 위에 있는 상태는 on the bed를 사용해요. in the car와 on the bus는 모두 탈 것과 함께 쓰이지만 전치사의 사용이 달라요. 개인교통수단인 자동차나 택시, 보트처럼 작은 탈 것은 in을 써요. I am waiting in the car. 나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반면 버스, 기차, 비행기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타고 안에서 걸어 다닐 수 있고 정해진 노선으로 움직이는 대중교통은 on을 써요. Please be quiet on the bus. 버스에서 조용히 해주세요. 즉, 닫힌 공간의 작은 탈 것에는 in, 여러 사람이 타고 이동 중 걸어 다닐 수 있는 큰 탈 것에는 on을 사용해요. In the hospital은 환자로서 입원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My grandmother is in the hospital. 제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반면에 at the hospital은 방문객이나 직원처럼 병원에 있거나 단순히 병원이란 장소에 있는 상태를 말해요. The doctor works at the hospital. 의사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환자로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경우에는
in the hospital. 병원이란 장소에 단순히 머무는 경우에는 at the hospital을 사용해요. 병문안을 간 상황에서 I'm in the hospital 이라고 말하면 입원한 걸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in time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도착한 상태를 의미해요. We arrived in time for dinner. 우리는 저녁 식사에 늦지 않게 도착했어요. 반면 on time은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맞춰 도착하거나 진행되는 상태를 나타내요. The train arrived on time. 기차가 정시에 도착했어요. 즉, in time은 여유 있게 늦지 않음을, on time은 정확한 시간 준수를 의미해요. 기억 팁으로는 in은 넓은 범위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라 시간에 여유가 있고 on은 표면 위에 딱 붙은 느낌이라 정확한 시점을 뜻한다고 생각하세요. fun은 신나고 즐거운 활동이나 경험을 말해요. 예를 들어, The party was really fun 하면 그 파티 진짜 재미있었어 라는 뜻이죠. 놀이공원에 가거나 친구들과 놀 때처럼 신나는 순간을 표현할 때 자주 쓰여요. 반면에 funny는 웃긴 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That joke was so funny는 그 농담 진짜 웃겼어 라는 뜻이죠. 웃음을 터뜨리게 만드는 말이나 상황에 쓰는 말이에요. 동료의 발표가 정말 인상 깊고 즐거웠다고 해서 Your presentation was funny 라고 하면 상대는 내 발표가 우스꽝스러웠다고? 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이럴 땐 fun이나 interesting을 써서 표현하는 게 좋아요. famous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The Mona Lisa is a famous painting worldwide 하면 모나리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에요 라는 뜻이죠.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느낌이에요. 반면에 popular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This snack is very popular among students 는 이 과자는 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많아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famous는 잘 알려진 거고 popular는 잘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의미가 더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Escargot is a famous snail dish, but not popular with everyone. 에스카르고는 유명한 달팽이 요리지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quiet는 둘 다 조용한이라는 뜻이지만 의미하는 정도가 조금 달라요. quiet는 소리가 작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Please be quiet in the museum 하면 박물관에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완전히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건 아니고 속삭이거나 조용히 움직이라는 말이죠. 반면에 silent는 소리가 아예 없는 완전히 고요한 상태를 말해요. The library was completely silent는 도서관은 완전히 고요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황이죠. 즉, quiet는 작은 소리가 있을 수 있는 상태고 silent는 정말 정적만 흐르는 상태예요. strange는 낯설고 특이한이라는 뜻이에요. 익숙하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상황을 말할 때 써요. 예를 들어, Living in a new country feels strange at first 는 새로운 나라에서 사는 게 처음엔 낯설어요 라는 뜻이에요. 한편 weird는 이상하고 기묘한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이상해서 불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때 주로 쓰죠. 예를 들어, That movie was really weird. I didn't understand it at all. 하면 그 영화 진짜 이상했어. 전혀 이해가 안 됐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낯설고 특이한 건 strange, 좀 이상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면 weird를 쓰면 돼요. scared는 갑자기 느끼는 짧은 두려움을 말해요. 예를 들어, I was scared when I saw a spider는 거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놀라거나 겁먹었을 때 쓰는 말이에요. 반면에 afraid는 좀 더 오래 지속되는 두려움이나 걱정을 표현해요. She's afraid of heights는 그녀는 높은 곳을 무서워해요 라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평소에 계속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나타내요. 정리하면 scared는 갑자기 놀란 상태, afraid는 평소에 계속 무서워하는 걸 의미해요. nervous는 긴장되거나 초조한 느낌을 말해요. 시험이나 발표처럼 곧 닥칠 일 때문에 떨릴 때 자주 써요. 예를 들어, I feel nervous before my English test는 나는 영어 시험 전에 긴장돼요 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anxious는 걱정되고 불안한 상태를 말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잘못될까봐 계속 마음이 쓰일 때 쓰죠. I'm anxious about my sister who is late는 동생이 늦어서 걱정돼요 라는 뜻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느껴지는 표현이에요. 정리하면 nervous는 당장 눈앞의 일 때문에 느끼는 긴장감, anxious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이에요. smart는 전반적인 지적 능력이나 학습 능력이 뛰어난 걸 말해요. My sister is very smart at math는 내 동생은 수학을 매우 잘해요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지능과 지식이 뛰어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반면 clever는 창의적이고 기발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재치나 기질을 의미해요. He found a clever way to fix the broken toy는 그는 고장난 장난감을 고치는 영리한 방법을 찾았어요 란 뜻이죠. 또한 clever는 상황에 따라 약삭빠르거나 꾀를 부리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쓸 수 있어요. 정리하면 smart는 전반적인 지능이 높은 것을, clever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할 때 사용해요. sick과 ill은 둘 다 아프다는 뜻이에요. sick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고 특히 구토가 아니라 속이 메스꺼울 때 자주 써요. I feel sick after eating too much pizza는 피자를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이 안 좋아요 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ill은 좀 더 격식을 차린 표현이에요. She has been ill with the flu는 그녀는 독감에 걸려 아파요 라는 뜻이에요. 의료진과 대화하거나 공식적인 글에서 쓰면 자연스러워요. 정리하면 평상시에는 sick, 격식 있는 상황에서는 ill을 쓴다고 기억하면 돼요. D는 마른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거나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써요. He became too thin after being sick는 그는 아픈 후에 너무 말랐어요 라는 뜻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마른 체형이나 사물의 두께가 얇고 가는 상태를 말할 때 사용해요. 반면에 slim은 주로 사람의 체형을 표현할 때 쓰며 날씬하고 보기 좋은 몸매를 칭찬할 때 쓰는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She has a slim body like a model은 그녀는 모델처럼 날씬한 몸매를 가졌어요 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skinny는 thin보다 더 부정적인 느낌으로 몸이 마르고 약해 보일 때 사용해요. helpful은 도움이 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나 행동, 상황이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에 써요. My sister is always helpful when I'm sick는 우리 언니는 내가 아플 때 항상 도움을 줘요 라는 뜻이에요. 반면 useful은 쓸모 있는, 유용한 이라는 뜻이에요. 주로 물건이나 방법이 어떤 일에 잘 쓰일 때 사용하죠. This app is very useful for learning English는 이 앱은 영어 공부할 때 아주 유용해요 라는 뜻이에요. 도움을 주는 느낌일 땐 helpful, 쓸모 있거나 편리한 느낌일 땐 useful을 써요. high는 높은이라는 뜻의 형용사로 지면으로부터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요. The mountain is very high. 저 산이 정말 높네요. 이처럼 산이나 비행기의 고도, 온도나 가격 등의 높이나 수준을 표현할 때 쓰죠. 참고로 high는 부사로 높게라는 뜻으로도 사용해요. tall은 키가 큰 이라는 뜻으로 아래에서 위로 길쭉하게 뻗은 생김새나 형태를 나타낼 때 사용해요. My brother is really tall. 내 형은 키가 정말 커요. 이처럼 사람의 키나 나무의 생김새를 표현할 때 사용해요. 정리하면 high는 위치나 수준의 높이를, tall은 세로로 긴 키나 형태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big은 크기가 큰, 대단한 이라는 뜻의 형용사로
일상 대화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I have a big dog. 나는 큰 개를 키워요. 이렇게 일상적인 크기나 감정적인 강조를 할 때 사용하죠. large도 큰이라는 뜻이지만 면적이나 규모, 수량을 나타낼 때 더 자주 사용해요. The company needs a large office space. 그 회사는 넓은 사무실 공간이 필요해요. 여기서는 사무실의 면적이 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옷 사이즈나 음료 사이즈처럼 정해진 규격을 나타낼 때도 large를 사용해요. strong은 강한, 튼튼한이라는 뜻으로 신체적인 힘이나 내구성, 감정의 강도를 나타낼 때 써요. He is very strong. He can lift heavy boxes easily. 이 문장처럼 그는 아주 힘이 세서 무거운 박스도 쉽게 들 수 있어요. 이처럼 신체적인 힘이 강하다는 뜻을 자연스럽게 나타냅니다. powerful은 강력한, 영향력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The CEO is a very powerful person in the company. 그 CEO는 회사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권력이나 영향력, 큰 힘이나 효과를 가진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good은 좋은, 훌륭한 이라는 뜻으로 사물이나 상황이 어떤지 설명하는 형용사예요. I finished my work early. I feel good. 여기서 good은 기분이나 감정 상태가 좋다는 의미로 사용돼요. 일찍 일을 끝내서 기분이 상쾌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well은 건강한 이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I had a cold yesterday, but I feel well today. 이 문장에서 well은 감기나 질병에서 회복되어 몸의 건강 상태가 좋다는 의미예요. 참고로 well은 She speaks English well 에서와 같이 잘이라는 뜻의 부사로도 사용돼요. 정리하면 good은 기분이나 상태, well은 건강이나 능력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every는 전체 그룹을 하나로 보면서 모든, 모두라는 의미로 사용해요. Every student must bring a book. 모든 학생은 책을 가져와야 해요. 처럼 전체를 의미하지만 뒤에는 명사의 단수형을 써요. each는 개별적으로 하나씩 따로 생각할 때 각각의, 각자의라는 의미로 사용해요. Each student has a different book. 각 학생은 다른 책을 가지고 있어요. 처럼 학생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으로 보고 있어요. 정리하면 every는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말할 때, each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나눠서 말할 때 사용합니다. another은 또 다른 하나라는 뜻이에요. I want another piece of cake. 나는 케이크를 한 조각 더 원해요. 처럼 여러 개 중에서 추가로 하나 더 원한다는 의미예요. The other은 나머지 하나라는 뜻이에요. I have two books. One is new. The other is old. 나는 책이 두 권 있어요. 하나는 새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오래된 것이에요. 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에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를 말할 때 사용해요. 즉, 하나를 더 추가할 때는 another, 나머지 하나를 말할 때는 the other를 써요. 참고로 나머지가 두 개 이상일 때는 the others를 사용합니다. much는 많은이라는 뜻으로 물이나 돈처럼 개수로 셀 수 없는 것들과 함께 쓰는 수량 형용사예요. I don't have much money. 나는 돈이 별로 없어요. 이처럼 much는 보통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자주 쓰이고 긍정문에서는 a lot of를 더 많이 사용해요. many도 많은이라는 뜻의 수량 형용사이지만 개수를 셀 수 있는 복수명사와 함께 사용해요. She has many friends at school. 그녀는 학교에 친구가 많다는 뜻으로
친구를 1명, 2명으로 셀 수 있기 때문에 many를 사용해요. few는 거의 없는이라는 부정적인 뜻으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과 함께 쓰는 수량 형용사예요. Few students passed the test. 시험에 통과한 학생이 거의 없었다는 뜻으로 실망스러운 결과를 나타내요. 반면에 a few는 몇 개 있는이라는 긍정적인 뜻으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과 함께 사용해요. I bought a few apples at the store. 나는 가게에서 사과를 몇 개 샀다는 뜻으로 적은 양이지만 괜찮다는 느낌을 줍니다. 즉, 셀 수 있는 명사가 거의 없을 때는 few, 몇 개라도 있을 때는 a few를 써요. little은 기본적으로 작은, 어린이라는 뜻의 형용사로 쓰이지만 수량 형용사로 쓰일 때는 의미가 달라져요. little은 물, 돈, 시간처럼 셀 수 없는 명사와 함께 쓰이며 거의 없는이라는 부정적인 뜻을 가집니다. There's little water in the bottle. 병에 물이 거의 없다는 뜻으로 부족한 상황을 나타내요. 반면에 a little은 조금 있지만 괜찮은 이라는 긍정적인 느낌으로 역시 셀 수 없는 명사와 함께 써요. I have a little money in my wallet. 지갑에 돈이 조금 있다는 뜻으로 많진 않지만 그래도 있는 게 어디냐는 만족스러운 느낌이에요. 즉, 셀 수 없는 명사가 거의 없을 때는 little,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a little를 써요. some과 any는 모두 약간의 또는 몇몇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some은 긍정문에서 주로 사용돼요. I have some cookies in my bag. 가방에 쿠키가 좀 있어요. 이렇게 뭔가가 있다고 말할 때 쓰죠. any는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Do you have any questions? I don't have any questions. 이처럼 있는지 없는지를 묻거나 없다고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참고로 Would you like some tea? 와 같이 누군가에게 제안하거나 부탁할 때는 some을 의문문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some은 긍정문에서, any는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자주 사용된다고 기억하세요. bored는 사람이 지루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해요. I was so bored during the long meeting. 긴 회의 동안 내가 지루함을 느꼈다는 뜻이죠. 반면에 boring은 사람을 지루하게 만드는 성질을 뜻해요. This movie is really boring. 이 영화는 정말 재미없다는 뜻이죠. 즉, bored는 지루하게 느끼는 사람의 감정을, boring은 지루하게 만드는 특징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 파티에서 I'm bored 라고 하면 나 지금 지루해 라는 뜻이지만 잘못해서 I'm boring 이라고 말하면 나는 재미없는 사람이야 라는 뜻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interested는 무언가에 관심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I am interested in learning English. 나는 영어 공부에 관심이 있어요. 이처럼 관심을 느끼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때 써요. 반면에 interesting은 어떤 것이 재미있거나 흥미롭다는 특징을 말할 때 써요. This book is very interesting. 이 책이 나에게 흥미를 주고 있다는 뜻이죠. 정리하면 interested는 관심 있어 하는 감정을 표현, interesting은 흥미를 유발하는 대상의 특징을 표현해요. excited는 사람이 느끼는 신난 감정을 표현할 때 써요. The children were excited about the trip. 아이들은 여행 때문에 신이 났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exciting는 신난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설명할 때 써요. This movie is really exciting. 영화가 사람들을 신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즉, excited는 신난 사람의 감정, exciting는 신나게 하는 특징을 나타내요.
confused는 사람이 혼란스럽거나 당황한 상태를 말해요. I feel confused about my math homework. 수학 숙제가 헷갈려서 나의 감정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표현한 거죠. 반면에 confusing은 무언가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This game is very confusing to me. 이 게임이 헷갈려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즉, confused는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의 감정, confusing은 혼란스럽게 하는 특징을 나타내요. very는 정말 또는 매우 라는 뜻으로 단순히 정도가 높다는 걸 나타내요. The pizza is very delicious. 이 피자는 매우 맛있다는 뜻으로 좋은 의미죠. 하지만 to는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This coffee is too hot to drink. 이 커피는 너무 뜨거워서 마실 수 없다는 뜻으로 여기서 to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very는 단순히 정도가 높음, to는 정도가 지나쳐서 부정적인 결과가 생길 때 써요. late는 부사로 늦게라는 뜻이에요. He arrived late. 그의 도착 시간이 늦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late는 형용사로도 쓰여서 늦은 상태를 나타낼 수 있어요. 반면에 lately는 부사로 최근에, 요즘이라는 뜻이에요. I haven't seen him lately. 나는 최근에 그를 못 봤어요.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late는 어떤 행동을 늦게 하는 것을 말하고 lately는 요즘 일어난 일을 표현해요. hard는 열심히, 세게 라는 뜻의 부사예요. He works hard every day. 그는 매일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죠. hard는 형용사로 딱딱한, 어려운 의미도 있어요. 반면에 hardly는 거의 안 한다, 거의 아니다는 뜻의 부사예요. He hardly works these days. 그는 요즘 거의 일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여기서 hardly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hard는 열심히 하는 정도를, hardly는 거의 하지 않는 빈도를 나타내요. near는 부사로 쓸 때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He came near. 그가 거리상 가까이 왔다는 걸 말해요. 참고로 near는 형용사나 전치사로도 자주 쓰여서 가까운, 근처에 라는 의미로도 사용돼요. 반면에 nearly는 거의라는 뜻의 부사예요. He nearly won the race 이라고 하면 그가 경주에서 거의 이길 뻔했으나 결국은 이기지 못했다는 의미가 돼요. 정리하자면 near는 위치나 거리가 가까울 때, nearly는 어떤 일이 거의 일어날 뻔했을 때 써요. high는 부사로 높이, 높게라는 뜻이에요. The birds fly high. 새들이 높이 난다는 걸 말하죠. 그리고 high는 형용사로도 쓰여 높은, 높게 위치한 이라는 뜻이 있어요. 반면에 highly는 부사로 매우, 높게 평가하여 라는 뜻이에요. She is highly respected. 그녀는 매우 존경받아요. 여기서 highly는 존경받는 정도가 높다는 걸 표현해요. 즉, high는 공간의 높이를, highly는 추상적인 정도의 높이를 나타내요. sometime은 언젠가라는 뜻의 부사로 미래의 불특정 시점을 나타내요. Let's meet sometime. 언젠가 한번 만나자는 뜻으로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고 미래에 만날 것을 제안하는 표현이에요. 반면에 sometimes는 빈도부사로 가끔, 때때로라는 뜻이에요. I sometimes go to the park. 나는 가끔 공원에 간다는 뜻으로 빈도가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말할 때 쓰여요. 정리하면 sometime은 언젠가 한 번이라는 미래의 불특정 시점을 뜻하고 sometimes는 가끔씩 여러 번이라는 의미예요.